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NG TV 온라인 방송 2025년 2월 24일 방송 사회를 맡은 한석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4차 산업혁명연구소의 소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면서 중소중견기업의 스마트 공장, 또 제조기업의 디지털 전환, 또는 제조산업의 인공지능 기술의 응용 등과 같은 주제로 강의도 하고 자문, 저술 활동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인더스트리 4.0이라든가 세상의 모든 스마트 공장은 목적이 있다 등 책을 한 10권 출간한 바도 있습니다. 저도 이 CNG TV를 통해서 여러 번 여러 주제에 대해서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강의자가 아닌 사회자로 여러분을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특별히 오늘 CNG TV는 디지털 전환의 시대, 또 스마트 공장의 고도화, 또는 지능화된 공장을 논의하거나 추구하는 국내 제조 기업들에게 아주 필요한 기술, 솔루션을 소개하는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바로 센서, 그리고 센서 플랫폼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센서에 대해서는 이미 한두 번 들어보셨을 것이고요. 또 실제 활용하는 기업들이 꽤 많을 거예요. 그런데 에너지 하베스트 센서 뭐 이렇게 하면은 조금 생소한데요. 우리말로는 무정전 공급 센서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 널리 알려져 있지는 않은 용어지요. 오늘 이 강의를 해주실 코아칩스의 오재근 대표님은 세계에서 이 기술을 세 번째로 개발한 주역입니다. 이전에는 학교에서 후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셨는데요. 창업한 이후에는 이 기술이 국내 기업 현장에서 아주 소개되는 일로 너무 바빠지셔가지고 이제는 기업 경영에만 아주 올인을 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워낙 바쁜 일정을 소화하시는 분이신데요. 오늘 아침에도 오전 4시에 막 자료를 보내실 만큼 정말 열정적으로 밤낮 없이 사는 분이십니다. 참고로 이 회사 이름이 저도 맨 처음에 코어 칩스인 줄 알았는데 이게 코아 칩스입니다. 이게 좀 틀리죠. 예, 코아 칩스. 예, 강조드리고 싶고요. 오늘의 이 센서 기술, 플랫폼 기술 이제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 기술이 이제 응용될 곳이 꽤 많다라는 것을 좀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자, 그 이야기를 청해서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이제 기술이 점점 이제 보급되고 확산되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마도 조만간 국내 주식시장에서 코스닥에 상장될 것으로 또 예정돼 있는 기업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는 또 투자에도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투자 관점에서도 이 기술을 또 살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이제 이 엄청난 기술과 이야기의 주인공인 코아칩스의 오재근 대표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아치스의 오재근입니다. 앞에서 너무 과찬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몸둘 바를 모르고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아니다, 편하게 코아치스는 해주십시오. 센서를 아까 좀 전에 소개해 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전원 없이 작동하는 무선 센서를 상용화하려고 만들었던 회사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 기술 자체가 제 박사학위 논문 주제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학위 논문 주제를 갖고 제가 창업을 했던 거고, 실제로는 저희가 이거를 상용화하기 위해서 R&D 기간만 해도 한 10년 이상 계속 R&D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상용화하고, 그런 이후에는 지금 현재 계속 이제 보급 확산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센서 자체에 대한 것보다는 최근에 센서 시장에 좀 많이 트렌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렌드 변화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센서 시장이 변동되고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러한 변동 상황에 대해서 쿼안tips는 스마트 공장을 위시한 여러 가지 인더스트리얼 IoT 쪽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그런 사례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흔히 요새 얘기할 때 우리 DX 시대라고 얘기를 하죠. 디지털 전환 시대. 근데 이제 디지털 전환의 시대는 과거하고 조금 뭐가 달라질까라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내고 있는데, 일단 과거에 지금 왼쪽에 있는 여기 그래프를 여기 보면은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의
여러 가지 GDP 포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노란색으로 나타낸 이 부분이 최근에 나타난 새로운 산업에 대한 건데, 현재의 산업 분류 시스템으로는 정의하기가 꽤 어려운 산업입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자율주행이다라고 하면은 이게 2차 산업일까 3차 산업일까 굉장히 애매하죠. 그리고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도메인 날리지라고 하는 현업의 그 전문 지식하고 기술이 융합됨으로써 새롭고 스마트한 산업이 지금 많이 창출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일례로 오디오 대표님 잠시만요. 하나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요거를 이제 큰 화면으로 풀스크린으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네. 스크린 아닌가요? 네, 아직 풀스크린이 안 되고 그냥 네, 전체 에, 파워포인트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됐습니다. 좋습니다. 됐습니까? 예. 네네. 예, 계속해 주시면 될 것 예, 같습니다. 이제. 예, 계속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새롭고 스마트한 산업이라는 게 이제는 과거와 같이 공급자 위주로만 그 공급자가 주도하는 형태가 아니고 수요자의 그 현업의 전문 지식이 많이 요구되면서 우리가 그동안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제품, 새로운 산업 이런 쪽으로 지금 발전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비근한 예가 작년에 노벨상이죠. 여기서 가운데에 있는 사람을 보면은 노벨 화학상을 받았는데 화학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죠. 바로 지금 그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이업종 간의 융합이 일어나고 또 융합이 일어남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기술, 새로운 산업들이 지금 창출되고 있고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 DX 산업으로 지금 확대 발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제 센서 산업에서는 어떤 새로운 동향이 있는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2020년대 이후에 전 세계에 있는 센서가 약 1조 개 정도 사용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트릴리언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매 10년마다 10배씩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2030년경 되면은 약 10조 개 정도의 센서가 사용이 될 거라고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1조 개씩이나 쓰는 센서 때문에도 우리가 그동안 전혀 예상치도 못한 곳에서 센서를 사용하게 됐는데 센서를 10조 개씩이나 사용하게 되면은 과연 어디서 사람들이 센서를 쓰게 될까요? 바로 그동안 보지 못했던 세상을 보고 싶어 하는 쪽으로 센서를 적용하고 싶어 할 거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게 어느 분야냐면은 그동안 극한 환경 때문에 센서를 적용하지 못했던 팩토리라든지 인프라 에너지 또 스마트 공장 이런 쪽으로 그 극한 환경의 센서가 이제 센서의 수요가 확대될 거라고 많이들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트렌드고요. 두 번째 트렌드는 과거에는 그 센서 산업의 발전이 공급자 주도로 발전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센서 산업이 공급자가 새로운 센서를 만들어 가지고 확산시키는 게 아니고 거꾸로 수요자가 이러이러한 기능의 센서가 필요하다라고 해가지고 수요자가 오히려 시장을 주도하는 형태로 지금 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센서 자체가 센서를 생산하고 개발하는 회사들의 이제 어떤 시장에서의 그 주도권이 많이 상실되고 오히려 센서를 응용하는 센서 솔루션 중심의 센서 주도권 확보 경쟁이 굉장히 심화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보통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사용하고 있는 라이다 센서 같은 경우에 과연 이 시장을 누가 주도할까요? 예전에는 라이다 센서를 만드는 회사가 시장을 주도했는데 지금은 자동차 회사가 주도합니다. 다시 말해서 수요자가 이러한 센서의 기능을 알고 솔루션을 창출해가지고 자사의 제품의 기능을 확장하고 부가가치 솔루션을 확대하는 쪽으로 시장이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센서 산업도 거기에 맞춰서 발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이 그 확대되는 방향이 우리가 예상치도 못하는 그런 방향으로 센서 산업은 계속해서 지금 크게 그 다양하고 다음에 이제 크게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센서 패러다임이 바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공급자 주도에서 이제 수요자 주도로 바뀌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극한환경 센서가 앞으로는 계속 더 크게 시장이 확대될 거라고 예상할 수 있는데, 그럼 이제 쿼칩스에서는
이 두 가지 트렌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극한환경 센서에 대한 내용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쿼티스는 그 처음에 창업을 할 때부터 센서만 개발하고 생산하겠다고 만들질 않았습니다. 창업을 할 때부터도 시장 맞춤형으로 그 주문형으로 그 개발을 하고 시장에서 필요한 기술을 공급하겠다고 해가지고 센서 기술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쉬운 센서들은 주로 얘기가 안 나오고 맨날 어려운 센서들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극한 환경에서 수요가 계속 나오고 있어가지고 예전부터 극한 환경 센서를 저희가 계속 발굴을 했는데 뭐 예를 들어가지고 22.4kV의 고압 배전반에서 쓸 수 있는 센서라든지 아니면은 순간적으로 타이어 한 바퀴 돌 때마다 백지의 충격이 가해지는 타이어 내부에서도 견디는 센서라든지 또 180도 이상에서 버틸 수 있는 센서, 또 반대로 마이너스 160도에서 또 버티는 센서, 그리고 측정한 센서, 이런 그 보통 이제 물리적인 한계까지 그 센서를 적용해야 되는 이런 수요를 저희가 캐치하고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급을 한 결과 본의 아니게 국내 최초와 세계 최초의 개발을 많이 저희가 그런 타이틀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몇 가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무전원 무선 센서인데 이 무전원 무선 센서의 구성은 왼쪽에 있는 리더와 오른쪽에 있는 센서 딱 이 두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특히 센서 쪽에는 전원이나 기타 회로, 배터리 이런 게 전혀 사용되지 않고 센서와 안테나 이 딱 두 가지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무전원 무선 센서라고 하는데 일단 리더에서 센서 신호를 호출을 하면 바로 센서에서는 이 신호를 받자마자 에코 신호를 응답을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때 외부에서 진동이나 압력, 힘, 온도와 같은 외력이 센서에 작용을 하게 되면은 센서에서 보내는 에코 신호의 그 무선 특성이 달라지게 되죠. 그러면 리더에서는 바로 이 특성이 달라진 신호를 분석을 해서 센서의 뭐 가속도라든지 압력, 온도가 얼마나 되는지 그거를 알 수 있는 그 방법으로 저희가 개발을 한 거고 실질적으로 지구상에 존재하는 무전원 무선 센싱 기술 가운데서 수미터씩 감지할 수 있는 기술은 이 무전원 센서를 이용한 기술밖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가 상용화를 그 진행한 거에서 개런티하는 어, 감지 거리는 1m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테스트할 때는 보통 한 3에서 5m 정도는 그 측정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상용으로 개런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1m라고 한정을 두고는 있죠. 어찌됐든 지금 보통 전원에 센서에 전원이 없으면은 대부분 불과 1, 2cm, 1, 2cm 정도밖에 감지를 못하지만 수미터 정도까지 감지하는 센서는 지금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바로 이 기술이 유일하기 때문에 향후에는 극한 환경에서 다양하게 적용이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말씀드린 게 420도, 420도에서도 버틸 수 있는 센서를 저희가 개발을 해가지고 지금 납품한 사례인데 일단 센서하고 안테나를 일체형으로 웨이퍼 상에 그냥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고온에서도 잘 작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보통 타이어가 시속 80km로, 자동차가 시속 80km로 운행을 하게 되면은 타이어가 한 바퀴 돌 때마다 타이어의 내부에 가해지는 충격이 약 100G 정도인데 이 100G를 버틸 수 있는 인텔리전트 타이어를 한 10여 년 전에 뭐 현대자동차, 그다음에 만도, 모비스, 그다음에 타이어 회사들과 같이 공동으로 같이 선행 개발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 실질적으로 이 센서를 가지고 실차에서 주행 시험을 했는데 전 세계에서 최초로 무전원 센서로 타이어에서 시험을 한 최초의 사례가 됩니다. 여기 아래쪽에 제일 아래쪽에 있는 빨간색과 파란색의 그래프를 자세히 보시면은 파란색은 타이어에 붙여가지고 타이어의 성능을 보는 그 타이어 휠 쪽에 붙여가지고 성능을 보는 하나에 한 2천만 원짜리 센서거든요. 그리고 빨간색은 저희가 개발을 한 센서에서 나온 신호를 분석해가지고 실제로 타이어에 가해지는 힘이 얼마나 가해졌나 이거를 판별을 한 그래프인데 2천만 원 센서하고 거의 비슷한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것들이
더 확산이 될 거라고 보이는데 왜 그러냐면은 전기 자동차 시대가 더 확산이 되게 되면은 대부분 다 모터에서 구동이 되죠. 그러면 모터에서 결국 알고자 하는 마지막 차에서 마지막에 알고자 하는 거는 바로 바퀴의 상태입니다. 이 바퀴의 뭔 상태를 알려고 하냐면 우리가 보통 TPMS라고 해가지고 온도와 압력들은 그 지금 현행 상용차에서도 그 지금 현재 그 측정이 되고 있는데 접지 마찰 계수를 측정하려고 이 센서를 개발을 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보통 우리가 그 주행 중에 노면이 미끄러운지 아니면 마른 도로인지 판별을 하려면 언제 알게 될까요? 바로 브레이크를 밟아봐야 됩니다. 브레이크를 밟게 되면은 노면이 미끄러운 도로면 차가 획 하고 돌게 되죠. 근데 지금 이 기술을 적용을 하게 되면은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상태에서 타이어가 주행하는 상황에서도 노면의 마찰 계수를 측정해 가지고 향후에는 ABS라든지 ESP 성능을 확 발전시킬 수 있는데 쓰일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또 소개시켜 드릴 기술은 에너지 하비스팅 기술이라는 건데 에너지 하비스팅 기술은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에너지죠. 가만히 놔두면 그냥 없어지는 에너지죠. 사람이 운동할 때 운동 에너지, 뭐 오토바이가 운행을 할 때의 진동 에너지 이런 것들은 가만히 놔두면 그냥 없어지는 에너지인데 이 에너지를 기존의 일렉트로닉스를 소자를 이용해 전기 전자 쪽인 소자를 이용해 가지고 에너지를 변환시켜서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서 ICT 기기에 작동 전력원으로 사용하는 게 바로 에너지 하비스팅의 큰 그 목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바로 이 네, 에너지 여보세요? 예? 네네. 예, 에너지 하비스팅 기술을 이용을 해 가지고 아, 예, 예, 예. 무선 센서의 작동 네, 전력원으로 그 네네네. 쪽으로 저희가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에너지 하비스팅은 크게 일반적인 우리가 네. 배터리를 사용하는 시스템과 비교를 하게 된다면은 보통 우리가 배터리를 사용하는 시스템은 센서가 예, 있고 SH, 그다음에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있고 AR인, 그다음에 배터리가 있겠지만 NC. 에너지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다른 분이 소거를 하지 않고서 이야기하고 있어서 제가 전체 소거를 시켰습니다. 방해를 해서. 그래서 저 교수님 다시 저기 음소거 살려서 해주시면 됩니다. 다른 분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 소리가 방해를 했습니다. 네. 네네네. 예, 네. 계속하겠습니다. 네네네. 일반적인 무선 센서, 우리가 배터리를 사용하는 무선 센서와 에너지 하비스팅의 차이는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 단지 배터리 대신에 그 센서 자체에 조그만 자가 발전기를 갖고 있다라는 부분이 일반적인 무선 센서와 다른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러면 배터리를 쓰지 않고 주변에 있는 환경 에너지를 사용을 할 수 있으니까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교체하지 않고도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으니까 이 또한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극한 환경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 기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에너지 하비스팅 기술은 스마트 공장, 특히 공장 환경에 굉장히 그 적합합니다. 일단 공장에서는 열이라든지 진동, 그다음에 유체의 흐름 이런 것들이 풍부하게 그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공장에 있는 여러 가지 주변 환경 에너지를 이용을 해가지고 자가 발전을 해서 무선 센싱을 함으로써 스마트 공장을 또 구축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는 거죠.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거는 중부발전, 화력발전소에 실제로 적용했던 사례를 이번에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화력발전소는 한마디로 얘기해가지고 보일러 시스템입니다. 보일러가 그 물을 끓여가지고 수증기를 바깥으로 내뿜게 되는데, 이 수증기가 그 나가고 있는 배관이 굉장히 길이가 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배관의 핫스트림, 수증기 핫스트림이 지나갈 때 온도가 약 450도 정도 되고, 이 배관이 있는 쪽들은 전기가 공급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배관에 어떤 변형이 생기거나 배관에 어떤 위치 이동이 있어가지고 배관이 위험한 상태가 있는지 알아낼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전기를 그렇다고 해가지고 배관 근처까지 전기선을 끌고 가가지고
센싱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화력발전소 쪽에 제안을 한 게, 자가 발전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자가 발전은 바로 두 지점의 온도 차이를 이용해 가지고 전기를 만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배관의 겉면은 약 한 80도 정도 온도가 되기 때문에 배관의 겉면 온도와 다음에 대기 온도 사이에 온도 차이를 이용하게 되면 전기가 계속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배관의 기울기라든지 배관의 이동 이런 것들을 측정할 수 있는 하나의 기술 체계가 마련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배관을 보면은 바로 오른쪽에 있는 사진처럼 전기선이 들어갈 수 없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 연통 같은 거죠. 일종의 연통이 계속 이어져 있는데 이 부분에서 법적으로는 1년에 2번 사람이 직접 측정해야 되는 지점에서 그 배관의 어떤 틀어짐이라든지 이동 상황을 늘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불합리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늘 상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체계로 만들기 위해서 전원을 배관 때문에 발생하는 열 에너지를 이용해 가지고 전기를 자가 발전하는 그런 무선 센서를 개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배관에서 측정을 하는 거는 배관의 변이를과 그다음에 이제 배관을 붙들고 있는 행거라는 게 있는데 이 행거에 걸리는 하중 이 두 가지를 측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중부발전에서 저희한테 이제 공문으로 보내준 건데 이거를 적용하고 시험한 결과 아주 우수하다라고 그 판정은 해줬습니다. 근데 이제 때마침 그 전 정권에서 화력발전소 가동률을 많이 떨어뜨렸었죠. 딱 요때가 그 시점이어가지고 저희가 그 이후에 확산하는데 좀 많이 애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화력발전소 쪽이 아니고 일반 공장도 이런 배관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공장 쪽에서 에너지 하비스팅을 이용해 가지고 스마트 공장화 하는 쪽으로 저희가 요새는 사업 방향을 바꿔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만들 때 센서만 만드는 게 아니고, 이렇게 그 모니터링하는 모니터링 화면,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다음에 어떤 위험 상황이 있는지 판별을 하는 이런 알고리즘까지 전부 다 그 내장을 하는 이런 소프트웨어까지 같이 개발을 해서 납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저희가 납품을 했던 화면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고, 실제로 이거는 테스트한 결과입니다. 왼쪽에 있는 어, 왼쪽에 있는 왼쪽 요 그래프들 보면은 그래프의 왼쪽에 보면은 콜드라고 하는 거는 이런 배관들도 화력 발전소들도 그 정기적인 점검을 합니다. 정기적인 점검을 할 때는 그 보일러를 끄이지 않기 때문에 그 차가운 상태죠. 이때의 변이가 거의 0이었을 때 일단 가동을 하게 되면 이제 하시라고 하는 이 영역을 되면은 배관이 X축, Y축, G축으로 다 틀어지면서 이동을 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배관의 변이가 실질적으로 규정된 범위를 넘어서게 되면은 당연히 알람을 울려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은 그 전기 공급의 문제 때문에 시행되지 못했는데 저희가 자가 발전하는 에너지 하비스팅 무선 센서를 적용함으로써 바로 이거를 상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또한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주변에서 또 많이 얻을 수 있는 게 진동이거든요. 이 진동을 이용해 가지고 자가 발전을 해서 열차 전복 감지 시스템으로 개발을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실제로 개발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약 4년간 개발을 했고 2017년에 시제품을 완성을 하고 다음에 21년에 고속열차용으로 내부 시험을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저희가 이 부분을 상용화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열차 제작사하고 지금 같이 일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그 개발을 할 당시에 열차의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은 열차는 두 가지로 딱 나누는데 바퀴가 있는 부분을 복이라고 얘기하고 사람들이 타는 쪽을 캐빈이라고 얘기하는데 캐빈은 전기가 들어갑니다. 근데 보기 쪽은 바퀴 있는 쪽은 전기가 전혀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열차 전복을 감지하기 위해서는 이 보기 쪽에 센서를 붙여서 이걸 무선 통신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배터리를 넣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철도기술연구원하고 같이 아이디어를 낸 게 열차가 주행 중에는 엄청난 진동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진동을 전기 에너지로 전환을 해서 지속적으로 열차의 전복을 모니터링하는 센서 체계를 구성하면 어떨까 해가지고 저희가 한 4년 정도 여러 기관들이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개발을 진행을 했습니다. 당시 개발을 했을 때 시제품 형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바퀴 근처에 이 센서들을 장착을 합니다. 그리고 무선 통신을 통해 가지고 중앙에서 이것을 관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시스템을 전부 다 개발했던 거고요. 다음으로는 지금까지 제가 온도도 이용하고 진동도 이용을 해가지고 하는 센서의 전력 공급을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상황도 있습니다. 진동도 없고 다음에 온도 편차도 없는 그런 곳에서도 센서는 써야 되는데 전원을 공급할 방법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쓸 수 있는 방법이 또 하나인 게 바로 무선 전력 전송입니다. 무선으로 전력을 근거리로 전송을 해가지고 센서의 작동 전력원으로 쓰는 건데, 요 얘가 사용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전기 오븐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이 전기 오븐 쪽에서 굽는 문화가 그렇게 발전을 하지 않았는데, 예를 들어서 칠면조를 오븐에서 굽는다라고 하면은 보통 겉바속촉이라고 얘기하죠. 겉은 익어버리고 속은 익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왼쪽 아래에 있는 사진처럼 고급 오븐에는 유선 타입의 온도 센서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밑 프로브라고 해가지고 고기용 프로브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프로브를 꽂아가지고 어, 요리 중에 그 고기의 내부 온도를 측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유선으로 하게 되면은 이게 사실은 화재 위험도 있고 잘 타고 그다음에 이제 요리 한 번 하고 나면 맨날 씻어줘야 되고 굉장히 불편한 거죠. 바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무선으로 할 수 있는 온도 센서가 만들 수 없겠느냐라고 해가지고 뭐 가전사에서 저희 쪽에 와가지고 이거를 같이 공동으로 개발해보자라고 의뢰가 들어와가지고 저희가 같이 개발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한 거는 무선으로 전력을 전송을 해가지고 왼쪽에 있는 이 안테나 이쪽에서 무선으로 전력을 전송하고, 오른쪽에 이그 꼬챙이처럼 생긴 미프루브 쪽에 여러 가지 회로라든지 시스템들을 다 실장시켜가지고 전력을 무선으로 전송받아서 여기서 온도 센싱을 해서 다시 무선으로 데이터 통신을 하는 이런 체계를 구성을 했던 거고, 가전용 오븐으로 저희가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당시에 이제 만들었던 그 시제품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요 사진에 보면은 이쪽에 안테나에서 그 전력을 전송하고, 이 안쪽에는 비커에 물을 끓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 프로브가 안에 있고, 그래서 이 상황에서 물의 온도를 측정을 하는 요런 저희가 그 시연을 하게 됐고, 그다음에 요 시연했던 결과를 보여드리면은 지금 현재 시스템에서 보이진 않지만은 계속 전력이 무선으로 전송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오실로스코프 화면에서 계속해서 지금 뭔가 그래프가 올라가고 있는 게, 여기 에너지가 충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프로브 쪽에 에너지가 충전되고 그다음에 쭉 올라가다가 한 번쯤 뚝 떨어지고 하는데, 이 떨어질 때 바로 만충이 돼가지고 데이터를 그때 무선으로 전송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무선으로 전송된 물의 온도, 다음에 주변 대기 온도, 이 두 가지를 다 측정해가지고 계속해서 그 수신한 이 데이터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이거보다 훨씬 전에 산업용으로 저희가 적용을 했었는데, 제철소에 보면은 그 냉연 그 제작하는 설비를 보면은 이게 하도 많은 하중이 가해지기 때문에 베어링이 잘 고장이 납니다. 이 베어링이 잘 고장이 나게 되면은, 베어링이 고장이 나게 되면은 이 롤러가 돌아가는 사이에서 베어링이 고장 나면은 반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끔 가다가 1년에 한두 번씩 이것 때문에 사고가 나는데, 그래서 그동안 제철소에서는 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베어링의 온도를 측정하는 그 시스템들을 구축을 했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유선 센서 PT105, 우리 보통 많이 쓰는 PT105 유선 센서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 롤러가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 유선이 끊어지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은 비접촉 온도 센서가 있으니까 비접촉 온도를 측정하면 어떻겠느냐라고 해가지고 비접촉 온도 센서를 적용을 하게 되면은, 문제는 요 안에서 비접촉 센서를 맨 오른쪽에 있는 게 비접촉 온도 센서를 적용했을 텐데, 요 안쪽에 아변유라고 해가지고 이게 일종의 냉각시키기 해가지고 그 연기 같은 것을 아변유를 쫙 계속해서 뿌려주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안에 그 물 입자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 비접촉 온도 센서가 측정을 하게 되면은 베어링 온도를 측정하는 게 아니고 센서 바로 앞에 그 공기, 대기 온도를 측정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비접촉 온도 센서도 쓸 수 없고, 그래서 저희가 제안을 한 게, 그러면 무선 전력 전송을 이용을 해가지고 실제로 그 베어링의 온도를 측정하면 어떻겠느냐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실제로 이 부분을 제철소에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측정한 그 시스템 구성을 보면은 베어링 쪽에 실질적으로 온도 센서를 집어넣고 요쪽에 회로, 무선 전력 전송 수신 회로를 다 장착을 하고 공 한 1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무선으로 계속 전력을 전송하게 되면은 요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다음에 센서를 측정을 해가지고 베어링 온도를 계속해서 무선으로 전송을 하는 그런 체계가 완성이 됐고, 실질로 적용했던 결과를 보면은 실제로 베어링 두 군데에 대한 상부 하부 롤러 베어링의 온도를 측정을 하게 됐습니다. 단 문제는 당시 수신율이 굉장히 떨어져 가지고 실질적으로 오류가 좀 많이 발생을 했는데 데이터 수신율이 약 한 1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시스템 안에 요 베어링 근처에 아변유가 계속 그 연기 상태로 계속 뿌려주다 보니까 실제로 전파 장애가 많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수신율은 떨어졌지만, 하지만 수신율은 떨어진다 하더라도 오류가 있는 데이터는 버리고 정상적인 데이터만 수신을 하게 되면은 여기 오른쪽 그래프와 같이 베어링의 온도 변화를 측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산업적으로도 무선 전력 전송을 이용해서 활용한 사례로 성공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처음에 센서 산업의 두 가지 그 트렌드 중에서 극한환경 센서의 수요가 늘어날 거다라고 해가지고 저희 코아집스에서는 무전원 무선 센서라든지 아니면 자가 발전하는 에너지 하비스팅 센서를 이용해서 각종 산업 환경에 적용한 사례를 잠깐 제가 설명을 드렸고, 두 번째로 이제는 센서가 하나의 솔루션화가 돼가지고 결국은 부가가치 창출을 하는 쪽으로 발전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바로 이러한 부분에서도 저희가 센서를 가지고 적용했던 사례들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을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디지털 리트로핏이라고 하는 분야인데, 디지털 리트로핏은 여기 지금 제가 써놓은 것처럼 오래된 기계나 시스템에 새로운 컴포넌트를 교체하고, 이렇게 교체할 때 센서나 네트워크 아니면 소프트웨어나 인공지능 이런 것들을 결합함으로써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고 효율적이고 성능을 향상시키게 만드는, 바로 이 기술을 디지털 리트로핏이라고 하는데, 그냥 길게 얘기한 거고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일종의 디지털 개조입니다. 사실 대부분 그 설비들을 보면은 보통 다 10년, 20년 정도 사용을 하십니다. 10년, 20년 정도 사용을 하는 설비들을 보면은 많은 부분에서 현장에서는 설비 데이터를 뽑고 싶어 하는데 설비 자체에서 그 데이터를 뽑는 기능을 제공을 안 해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바로 이런 디지털 리트로핏을 통한, 다시 말해서 디지털 개조를 통해 가지고 뽑고자 하는 데이터를 볼 수 있다라면 아주 10년, 20년 된 오래된 설비도 새 설비와 그 진배 없이 굉장히 최신의 기술이 적용된 새로운 기능들을 구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디지털 리트로핏이고, 디지털 리트로핏은 사실 개발도상국보다는 우리나라 같이 그 공업 선진국 쪽에서 더 각광받는 기술입니다. 왜냐하면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는 설비를 많이 까는 게 목적이죠. 생산을 많이 해야 되니까. 근데 선진국으로 그 산업이 전환을 하게 되면은 기존에 있던 설비를 어떻게든지 더 오랫동안 사용을 하면서 그동안 품질을 유지시키는 방향 쪽으로 그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조 선진국 쪽에서는 이 디지털 리트로핏에 대한 그 관심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는 거고, 특히 그 스마트 공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발전을 한 독일 쪽에서는 굉장히 이 디지털 리트로핏이 앞으로 스마트 공장을 견인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리트로핏은 세 가지 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일단 설비에서 그동안 데이터가 안 나오니까 설비에서 데이터를 취득하고, 두 번째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가시화를 하는 게 제일 첫 번째죠. 그러면 일단 이게 구축이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그 데이터 모델에 기반한 그 상태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상태 모니터링까지 돼야지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원하는 예지 보존이나 품질 향상 이런 쪽으로 발전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우리는 많은 부분들에서 건너뛰죠. 마지막 거를 추구하죠. 예지 보전하고 품질 향상을 하기 위해 가지고 하는 걸 목표로 하는데 앞에 부분을 많이 건너뛰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설비에서 데이터가 많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바로 이 부분에 이러한 맹점을 극복하려고 하는 기술이 바로 디지털 리트로핏입니다. 그리고 디지털 리트로핏은 말은 거창하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어렵거나 대단한 부분은 아닙니다. 지금 제가 예시로 보여드리는 이 사진 같은 경우에 오래된 기계, 올해 1973년에 만들어진 거죠. 이 부분에서 껍데기라든지 핵심 부품들을 교체해가지고 마치 새 것처럼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 이것도 디지털 리트로핏의 하나고, 두 번째로는 오른쪽에 있는 화면처럼 오래된 설비 같은 경우에는 전장 박스가 바로 이런 식으로 아날로그 형태로 많이 제작이 돼 있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전장 부분을 교체를 해가지고 최신의 컴퓨터 제어가 되는 이런 그 전장 시스템으로 바꾸는 것. 이게 바로 디지털 리트로핏의 한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리트로핏은 기존의 스마트 공장하고 제가 비교를 했는데 핵심은 첫 번째는 설비 수명을 연장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설비를 디지털화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부분에서 디지털 리트로핏의 성공 사례가 나오고 있는데 사출 성형기 쪽에서 디지털 리트로핏을 한 결과 단적인 예로 ROI가 2년 내에 회수될 수 있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수강하시는 분들, 강연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사출 쪽에 관련되신 분들도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잘 아시겠지만 엔겔에서의 또 디지털 리트로핏은 그 사출기에서 전 세계에서 마켓쉐어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엔겔도 디지털 리트로핏 사업에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엔겔이 디지털 리트로핏을 하는 목적은 본인들이 만들어서 내보낸 설비에 대한 그 유상 AS, 다음에 그 소모품 교체, 이런 쪽으로 자기네 시장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려고 하는 게 목적이고, 결과적으로는 차별화된 다른 사출기 회사하고 다른 차별화된 유지관리 서비스를 제공을 하게 되면은 고객이 다른 데로 가지 못하는 고객 락인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바로 이 엔겔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디지털 리트로핏 사업에 굉장히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디지털 리트로핏, 사출 성형기 쪽에서 디지털 리트로핏의 대표적인 효과는 뭐 예를 들어서 유압식 1300톤 사출기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전기요금이 절감되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다음에 요새 ESG 경영 얘기 많이 하죠. 바로 CO2 저감 효과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리트로핏을 하고 났을 때, 한 2년 혹은 3년 내에 들어간 비용들을 모두 다 회수할 수 있는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은 기존에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 오버홀하고 뭐가 다르냐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기존의 오버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오래되고 그냥 저기 좀 오래된 부품들을 교체하는 거에 불과하지만은 디지털 리트로핏은 그 과정 속에서 바로 우리가 그동안 적용하지 못했던 근데 생산 현장에서는 꼭 필요로 하는 센서, 그리고 설비 제조사가 처음에 그 설비를 만들 때 제공하지 않았던 기능들을 새롭게 부과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모니터링하게 하는 게 디지털 리트로핏의 목적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디지털 리트로핏은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하면은 디지털 개조기 때문에 결국은 디지털 개조를 주 목적으로 하는 게 기존의 오버홀과는 좀 차이가 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이 디지털 리트로핏을 인도네시아 신발 공장에 있는 설비, 지금 화면에 있는 거와 똑같은 모양의 설비에 적용을 한 사례를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설비 자체가 10년 이상 오래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후화되고, 그다음에 회사에서는 품질과 설비 데이터를 취득하고 싶어 했는데 그걸 취득을 못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해서 생산성은 저하되고 있고, 결국은 이러한 문제 때문에 데이터가 취득이 안 되는데 바로 디지털 리트로핏을 통해 가지고 회사가 원하는 부분의
데이터를 저희가 측정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구형 설비를 개조를 할 때는 여러 가지 기능상의 개조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절정 개조라든지 핵심 부품의 성능 향상 개조라든지 그다음에 편의 장치를 추가로 추가해 준다든지 하는 부분까지 저희가 진행을 했고, 두 번째로는 실제로 공정, 생산 품질과 관련된 여러 변수들을 그 데이터를 취득하기 위해 가지고 실제로 설비에 센서를 장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회사에서 원하는 설비 데이터를 모두 다 취득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게 된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데이터를 취득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 데이터를 취합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서버로 전송할 수 있는 어떤 그 디스플레이 장치가 필요한데, 저희는 이거를 그 HMI 엣지 디바이스, 엣지 서버라고 얘기해가지고 설비마다 하나씩 서버를 다 부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측정한 모든 데이터는 바로 이 엣지 디바이스로 집중을 하게 되고, 이 집중한 데이터는 서버로 전송하는데, 요거는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가 구성했던 그 엣지 디바이스에서 디스플레이 되는 설비 상태에 대한 그 그래프를 지금 잠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엣지 디바이스에서 설비 근처에 있는 엣지 디바이스에서 디스플레이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서버 쪽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데, 이 엣지 디바이스 자체가 하나의 서버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 내, 그 공장 내에서 있는 서버에서도 이 데이터를 볼 수가 있지만은 전 세계 어디에서든 IP 접속을 통해 가지고 이 데이터를 볼 수가 있게 구축을 했습니다. 자, 이제 남은 거는 하나죠. 제일 중요한 거. 데이터 분석과 분석을 통해서 판단과 조치를 하는 건데, 이 시스템은 저희가 인도네시아 공장에 작년에 구축을 했고, 올해 저희가 이 회사와 같이 하고 있는 게 데이터를 같이 분석하고 향후에 품질에 대한 영향이 있을 때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조치를 할 것인가에 대한 거를 시스템을 개발을 하기 위해서 올해는 그 2단계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실제로 아까 그 설비 한 대에 적용해서 가지고 데이터를 취득하려고 하는 항목은 약 108개 정도의 항목이 저희가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08개의 데이터를 계속해서 취득을 하고 저장한 다음에 이제 올해는 이거를 분석을 하고 이제 품질 조치를 하고 설비 그 보전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스텝 2로 지금 올해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이 시스템을 구축을 하면서 저희가 느낀 거는, 보통 이렇게 시스템을 구축하면은 다들 MES의 하나의 기능으로 지금 자꾸 넣으려고 하시는데, 저희가 하다 보니까 이 자체가 하나의 MES와 같은 하나의 별도의 프로그램과 어떤 솔루션이 되어야 된다라고 해서 디지털 TPM이라고 하는 디지털 TPM을 저희가 이 회사 쪽에 제안을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그 2단계에서는 디지털 TPM을 구현을 하기 위한 분석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핵심은 설비 및 공정 모델에 기반한 컨디션 모니터링을 하는 겁니다. 컨디션 모니터링을 하고 그 이후에 예지 보정과 품질 관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디지털 리트로핏의 세 가지 단계, 제일 처음에 데이터 취득과 데이터 가시화, 두 번째 컨디션 모니터링, 세 번째 예지 보전이라고 할 때, 지금 첫 번째는 저희가 구현을 했기 때문에 작년에 구현했고, 이제 컨디션 모니터링 단계에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디지털 TPM 솔루션을 구현을 하기 위한 예지 보전과 품질 관리까지 같이 진행을 하는데, 저희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거는 결코 MES의 하나의 서브 펑션으로만 할 게 아니고 하나의 디지털 TPM이라고 하는 하나의 솔루션으로서 이게 구축이 구현이 돼야지만 제대로 운영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회사가 결과적으로 이런 거를 구축을 해서 원하는 건 당연하게도 생산성 향상과 품질 향상,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대외 신인도를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디지털 리트로핏 같은 경우에 좀 생소한 단어일지는 모르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선진국으로 산업이 될수록 이 디지털 리트로핏의 수요는 굉장히 커질 거라고 예상되고, 실제로 일본이나 독일, 중국 이 모든 나라들은 디지털 리트로핏에 굉장히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제조업 현실을 보더라도
실제로 이게 2020년에 조사를 한 자료인데 국내 자동차 일반기계 조선 기자재 사업 산업에 그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설비를 얼마나 오래 쓰십니까? 라고 해서 질문을 했더니 실제로 그 15년 그 이상 된 그 설비가 전체의 40% 이상 가까이 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대부분의 생산 현장은 10년 이내 설비 비율보다는 오히려 10년 이상이 된 설비 비율이 훨씬 높기 때문에 디지털 리트로피 시장은 앞으로도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는 국내에서도 도입이 되고 확산이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센서에 대한 트렌드, 센서가 갖고 있는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는 그 센서에 요새 들어가지고는 센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보통 센서다라고 하면 하나의 부품, 컴포넌트로 보고 있었는데, 이제는 센서는 부품이 아니고 솔루션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그림은 센서의 단계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전통적인 센서는 센싱을 하고 측정만 하면 됩니다. 근데 최근에 IoT 시대가 열리면서 IoT 센서는 센싱을 하고 측정을 하고 난 다음에 외부하고 연결, 다시 말해서 통신까지 해야 됩니다. 네, 이 부분도 힘든데 최근에는 DX 센서 영역까지 와가지고 센서가 이제 판단까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센서가 판단까지 해줘야 되는 이 단계, DS 센서 영역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이제 더 이상 센서가 부품이 아니고 하나의 솔루션이다라고 말씀드린 게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제가 DX 센서, 이제 최근에 센서에서 요구하는 기능들이 이제는 솔루션 창출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대표적인 사례가 구글과 페덱스입니다. 이거 왼쪽에 있는 페덱스의 센스웨어라고 하는 거는 페덱스는 센서 회사가 아니거든요. 근데 본인 회사가 갖고 있는 물류 배송이라고 하는 도메인 날리지, 확실하게 시장에서 자리매고 있는 도메인 날리지를 활용해서 이 센서를 바로 개발을 한 거죠. 개발을 하게 돼가지고 본인들의 물류 사업에 더 확산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는 거죠. 오른쪽에 있는 거는 구글에서 만든 슈퍼 센서입니다. 이 슈퍼 센서가 딴 게 아니고 스마트 홈용 센서입니다. 여기에는 뭐 집 내의 먼지라든지 조도, 온도 이런 것들을 다 동시에 검출을 해가지고 구글이 갖고 있는 기술이 또 인공지능 기술이 있죠. 그 인공지능을 활용해가지고 인공지능과 이러한 센서를 활용해서 본인들의 서비스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바로 이런 센서를 개발했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는 센서가 공급자 주도의 시장이 아니고 수요자 주도 시장으로 변화하고 있다라는 단적인 예가 바로 구글과 페덱스의 한 사례로 말씀드릴 수 있고 사실 이러한 비슷한 사례는 뭐 다른 산업에서도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들 잘 아시고 있는 G입니다. G가 디지털 트윈 IoT DX 하면서 G가 많이 각광을 받았죠. G가 디지털 트윈을 우리는 앞으로 할 거야 라고 해가지고 2016년에 그 발표를 했죠. 그러면서 그 여러 가지 디지털 트윈 솔루션을 발굴을 했는데 이 G가 디지털 트윈을 처음에 주창하고 앞으로 우리는 디지털 트윈을 할 거야라고 하는 근간을 보면은 과거를 보면은 G는 1997년에 본인들이 가장 잘하는 사업이 그 터빈, 제트 엔진이라든지 터빈 만드는 사업이거든요. 바로 이 터빈이나 제트 엔진 쪽에 센서를 덕지덕지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단은 붙이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시간이 한 10여 년 지나가지고 2011년부터 상태 기반 유지 보수라고 하는 CBM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CBM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보급하고 확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G는 자기네들이 터빈을 잘 만들기 때문에 터빈 상태를 가장 잘 알죠. 그러다 보니까 터빈에서 나오는 각종 데이터들을 분석해가지고 사전에 예지 진단하고 유지 보수하는데 활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영역이 CBM 영역이었는데 사실 G는 바로 이러한 그 CBM 사업을 하면서 과거에 터빈만 만들던 회사가 새로운 사업에 진출을 하게 됐고 지금은
터빈 전체 사업 매출의 이 솔루션이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러한 부분에서 사업 성공이 되고 난 이후에 GE는 2016년에 이제 AI까지 접목을 해서 디지털 트윈을 하겠다라고 해서 그 디지털 트윈 사업을 진행을 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GE에서 이 디지털 트윈 솔루션을 통해 가지고 창출한 효과는 연간 1000건 이상의 대형 사고를 방지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GE가 추구하는 바로 디지털 트윈, 그 디지털 트윈과 CBM, 바로 DX 센서죠. 새로운 개념의 DX 센서 솔루션은 바로 보시는 화면과 같습니다. 기계가 그전 세계에 500억 개 이상의 장비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면은 이제는 미리 그 고장을 예측을 해가지고 미리 고칠 수 있고, 다음에 여러 가지 유지 보수를 할 수 있고, 다음에 공급자 입장에서는 그걸 가지고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는 바로 이러한 사업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 실제로 GE의 매출이 2022년 매출이 70조 원 정도 되는데, 이 가운데 60%가 바로 이러한 CBM 솔루션을 통해 가지고 그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E가 터빈만 잘 만드는 게 아니고 터빈을 분석해가지고 유지보수하는 쪽으로도 잘하기 때문에 이 매출이 실질적으로 제조 매출보다 훨씬 많은 거죠. 그리고 이제는 초연결 그 DX 센서라고 하는 부분이 보통 센서는 현실에서 측정을 하는 것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제는 센서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벗어나 가지고 가상 측정까지 하는 단계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하는 회사가 지멘스인데, 지멘스에서는 왼쪽에 있는 여기 지금 비행기 날개가 비행기가 움직이고 있죠. 요거는 왼쪽에 있는 그 그림은 애니메이션은 실제로 측정한 결과입니다. 비접촉으로 날개가 움직이는 그 비행을 할 때 움직이는 걸 그 거동을 측정한 거고, 오른쪽은 바로 이 부분을 해석한 거죠. 실제로 이제는 측정한 결과와 해석 결과가 상당히 유사한 수준까지 가고 있어가지고 바로 이런 부분들에서 상용화의 어떤 포인트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정밀한 예측이 가능하게 되고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디지털 트윈의 또 하나의 새로운 솔루션으로 자리 잡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서는 이제 물리가 눈에 보이는 이것만이 이제 전부가 아니고 가상 측정까지 하는 것도 하나의 센서 영역으로 지금 서서히 그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센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트렌드, 그다음에 이러한 트렌드 하에서 지금 새로운 센서의 동향, 다시 말해서 가상 센서라고 하는 부분까지도 이제는 많은 연구기관, 기업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바로 이러한 부분에서 그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은 융합입니다. 우리가 요새는 DX 얘기 많이 하고 있죠.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부분은 결과적으로는 융합 기술입니다. 그럼 융합이 단순하게 A라는 기술, B라는 기술 이것만이 융합이 아니고, 제가 처음부터 계속 얘기를 했던 도메인 날리지, 수요자가 갖고 있는 현업에서의 지식과 ICT 기술이 융합하는 게 지금은 DX 산업을 그 디지털 전환으로 되는 산업을 확산시키는 하나의 모티브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제가 쭉 센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센서는 세 가지 단계로 발전을 합니다. 사용자 입장에서 제일 처음에는 위험 상황을 경고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죠. 두 번째로는 좀 더 확대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실시간 감시를 한다든지 하는 모니터링 단계로 가죠.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센서를 잘 활용하는 회사는 본인들의 회사에서 사용하는 설비나 기기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센서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앰프 단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앰프 증폭이죠. 그래서 앰프 단계를 얘기를 하는데, 이 앰프 단계에 IoT 센서, 특히나 인더스트리얼 IoT 센서의 IIoT 센서를 적용을 할 때 공급자도 불만이 많고 소비자도 불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IIoT 센서가 적용되는 게 바로 경고를 하기 위해서 그 IIoT 센서를 적용을 하는데, 사실 디지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그 판매 가격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부가 가치가 되다 보니까 공급자가 외면을 하죠. 근데 반면 수요자는
모니터링이나 다음에 프로그레스 단계, 다음에 발전시키는 확산하는 그 단계에서 사용을 하고 싶은데 이 부분은 아날로그적인 성격이 강해서 굉장히 개발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 외산 적용 많이 하시죠. 그러다 보니까 수요자 입장에서는 국산으로 만든 기술들을 외면하고 있는 거죠. 바로 그래서 인더스트리얼 IoT가 굉장히 좋은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확산이 지체되고 있는 요인은 공급자도 불만인 부분이 있고 소비자도 불만인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는 거고 제가 지금 그 진행을 하는 거는 바로 앰프 단계가 아니고 램프 단계라고 해서 아까 제가 리트로피트 설명드렸죠. 바로 이제는 새로운 개념의 센서 체계가 발굴이 돼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전원이라든지 환경적인 요건, 다음에 시공간적인 제약을 벗어난 DX 센서가 발굴이 돼야 되는 거고, 다음에 리트로핏 산업 같은 쪽으로 이게 적용이 돼야 되는 거고, 다음에 이제 센서가 단순하게 이제 모니터링의 목적만이 아니고, 이제 유지보수까지 하는 메인터넌스까지 확대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단계를 거쳐서 센서가 추구하는 부분은 바로 예지 진단하고 예측을 하려고 하는 거죠. 바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그동안은 센서의 공급자가 이 시장과 기술을 주도했는데 이제는 마지막 4번에 얘기한 것처럼 사용자 주도의 부가가치 솔루션이 창출이 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현장은 많은 부분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점도 또 일정 부분은 해결 방안까지도 본인들이 다 현장에서 제시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동안 나는 ICT 기술을 모르니까, 센서를 모르니까 라고 해가지고 경험적으로 운영하던 부분들을 이제는 현장의 경험과 다음에 ICT 기술이 접목이 돼가지고 사용자 주도의 새로운 부가가치 솔루션이 창출이 된다라면 아까 일반적인 IoT 센서가 공급자와 소비자가 모두 불만이 되고 있지만은 사용자 주도의 부가가치 솔루션이 창출이 된다라면 소비자와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가 만족을 하고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는 센서 체계가 발굴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바로 이러한 DX 센서 체계가 우리 지금 산업이 당면하고 있는 명제인 산업 디지털 전환의 하나의 촉매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우, 예. 뭐, 장시간 정말 좋은 강의를 해주신 우리 저 우재근 대표님께 제가 모든 시청자를 대신해서 감사드리고요. 놀라운 사실은 지금 열변으로 이렇게 아주 편안하게, 그러나 편안하게 강의하신 동안에 무려 질문이 한 20여 가지 와, 질문이 나왔고요. 뿐만 아니라 이미 사전에 주셨던 질문도 한 10여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 30여 가지가 되는데 제 생각에는 이 CNG TV가 뭐 오랜 활동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한 방송에서 이렇게 질문이 많이 나온 거는 아마 거의 기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정도로 질문이 많이 나왔고요. 제 생각에는 교수님 혹시 대표님 혹시 이 채팅 쪽 칸을 열어보실 수가 있을까요? 그쪽에 네네, 이제 질문이 좀 나와 있고요. 먼저 보내주셨던 질문들은 강의 과정을 통해서 어느 네, 정도 해소가 되신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강의 도중에 나온 질문들이 몇 가지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 모든 거를 다 답변하시려고 그러면은 이제 시간이 또 한 2, 30분 필요해서 네네, 저는 아마 여기서 아마 하나 또는 두 개 정도만 네네, 대표님이 고르셔서 답변해 주시는 걸로 오늘은 아쉽지만 이렇게 마감하고 나머지는 제가 좀 고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사실 어마어마한 주제의 이야기를 저는 해 주셨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제가 참석하신 분들 보면은 제가 아주 이 훌륭한 분들 많이 참석하신 거 알고 있거든요. 이 현장에서 말씀하신 뭐 도메인 쪽에서도 오신 분들도 있고 또 스마트 공장, DX 뭐 다양한 쪽에서 오셨는데 이분들이 아마 굉장히 나름 충격적인 말씀들을 드리셨을 거라고 보고 특히 대표님 말씀하셨던 그 디지털 TPM 이런 것들은 굉장히 아주 의미 있는 저는
오늘 또 제안이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MES와 달리 이게 저는 MES 따로 이거 따로가 아니라 병행하는 그러니까 네. 거의 뭐 대등하게 서로 이제 주거니 받거니 큰 주제로 이제 융합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솔루션 간에도 이와 같은 이제 융합적인 협업이 발생을 해야 되고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존의 설비들이 사실 쌩쌩 잘 돌아가는 설비들이 너무 많잖아요. 대한민국은 이미 솔직히 네. 제조 쪽에서 선진국이고 그런 면에서는 이걸 버릴 수는 없는데 이 설비에서 데이터를 어떻게 끌어낼 것인가가 앞으로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스마트 공장 사업의 목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회사들이 거의 한 70%, 80%가 되는데 코아칩스가 해주셔야 될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봐요. 그래서 이 네. 자리에 뭐 모든 기업들이 다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아마 연락이 많이 갈 것이라고 저는 네. 믿고요. 자, 제 코멘트는 이 정도로 하고요. 시간을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해서 혹시 대표님이 보시기에 여기서 좀 답변 한두 가지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여기 리트로핏과 센서에 대해서 지금 질문이 있는데, 레거시 설비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리트로핏 방안이 무전원 IoT 센서 외에 다른 게 어떤 게 있냐라고 질문하신 부분이 있는데, 굉장히 예리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오늘 제가 설명을 한 무전원 센서나 에너지 하비스팅 센서는 전체 센서의 용도가 100이라고 봤을 때는 0.1, 0.2의 영역입니다. 음, 이게 지금 현재 50, 60까지 아직은 새로운 네, 기술이다 보니까 확산이 안 돼 있어요. 하지만 산업이라고 하는 거는 100을 맞추는 거지 99.9도 완성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0.1과 0.2의 중요성을 말씀드린 거고, 사실은 이 리트로핏을 하기 위해 가지고 요새 저희도 지금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바로 영상 인식이에요. 네, 리트로핏하고 디지털 리트로핏하고 굉장히 호환될 수 있는 그런 기술은 영상 인식입니다. 게다가 그 영상 인식은 안식하네요. 네, 최근에 인공지능이 발달을 하다 보니까 맞습니다. 굉장히 그 성능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예를 들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어, 네, 어떤 공장에서 작업자들이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는 거를 위에서 카메라를 찍으면서 분석을 인공지능을 한다라고 할 때 얘의 네. 분석 그 정확도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보통 80에서 85%입니다. 그렇군요. 왜냐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다 보니까요. 그게 지금 기술적인 그렇군요. 영상 인식만 가지고서 인공지능을 활용을 할 때. 근데 이것의 판별 정확도를 높이는 방법이 센서를 같이 쓰는 거예요. 예를 그렇죠. 들어서 열화상 카메라를 같이 사용을 하게 되면은 모자를 쓴 것과 안 쓴 것을 영상 인식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열화상 카메라를 적용을 하게 되면 모자를 쓰게 되면은 열이 안 보이거든요. 올라오니까, 네. 그래서 같이 모달 어널리시스라고 요새 모달 분석이라고 하는데 같이 호환을 해가지고 융합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굉장히 유용한 결과가 나오고 판별 정확도가 높아집니다. 마찬가지로 리트로핏도 기존의 센서뿐만이 아니고 이런 무전원 센서와 기존의 센서를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은 이것과 함께 대표적으로 지금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은 영상 인식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영상 있습니다. 인식 기술. 네, 네. 아, 제일 제가 아쉬운 게 어쨌든 그런 시간입니다. 어쨌든 제가 오늘 사회를 본 사람으로서 조금 정리를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다면 아마 결과적으로는 맨 마지막에 설명하셨던 그 램프라고 표현했었던 그 리트로핏, 그다음에 네. 얼랏, 그 모니터링, 그리고 프로세스, 또 그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프레딕트까지 하는 실질적으로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AI 기술이 점점 발달하면서 이렇게 축적된 데이터가 실제 현장에서 이제 쓰이기 시작한다. 이제 이거를 너무나 이제 편리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얘기를 이전에 많이 했는데 그거를 기술적으로 이렇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제 분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지만 그런 면에서 센서와 이 센서 플랫폼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명쾌하게 해주신 건 아마 저는 최근에 오늘 코아칩스가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같은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시고요. 저 좀 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싶긴 한데 정해진 시간이 저희가 5시까지입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오늘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질문 주셨던 분들 이런 것들은 좀 우리 진행 국장님하고 좀 연결을 해가지고 나중에 연락처들을 저희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은 조금 답변이라든가 이런 걸 드리고
또 더욱 필요하다면 여기 말씀드렸던 것은 공급 기업도 좀 참여하셨고 수요 기업도 참석하셨는데 나중에 또 B2B 관점에서 코아 칩스랑 좀 아주 세부적인 내용을 갖고 진지하게 논의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래도 이제 어, 대표님 이제 강의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좀 저희 시청자를 위해서 또 저희 CNG TV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시고 오늘 아주 좋은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제가 좀 오늘은 말이 많아져가지고 좀 길게 끌었는데 일단 너무 아닙니다. 네. 길게 해가지고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래도 들어주셔서 제가 감사하고 제가 할 말씀드릴 거는 오늘 제가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동안 이런 기술을 발전을 할 때 그 수요자는 보통 내가 무슨 역할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맞아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제는 아까도 계속 제가 오늘 말씀드린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는 기술을 드라이브하는 하는 쪽은 공급자가 아니고 수요자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또 귀한 시간을 내셔서 또 오늘 제 얘기를 들어주시는 부분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각종 산업에서의 발전은 결국은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도메인 날리지가 제일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같은 센서 회사는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구현할 수 있도록 자그마한 도움이 되는 게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좋은 기회가 된다면 같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의논하고 솔루션을 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CNG TV 2025년 2월 24일 한 방송은 오늘 이렇게 이제 마무리돼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